네, 비트코인 퀀텀 리스크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쪽에서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가 있어가지고요. 어설픈 내용이 아니라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 세계 암호화폐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패닉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일단 결론이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현재 완벽하게 안전한 상황이긴 하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걱정하셔야 될 내용은 콜드 월렛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그 부분들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700만 개의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먼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비트코인의 뼈에는 1%의 빈틈도 없다. 비트코인 자체는 블록체인에 새겨진 거래 기록, 채굴 시스템, 그리고 기반이 되는 SHA-256 암호는 현존하는 어떤 양자 컴퓨터로도 절대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양자 공격에 노출된 비트코인이 있죠. 바로 670만 개의 비트코인인데 이 중에 170만 개는 아마 여러분들이랑 크게 관련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비트코인 극초기에 쓰이던 P2PK, 즉 공개키 직접 지불 방식을 주소로 기반으로 했던 초기 주소들 170만 개. 요거는 애초에 공개키 기반이라 사토시 나카모토 물량 110만 개 포함해서 가장 위험한 물량, 연구 노출은 되어 있는데 대부분들은 이 초기 물량들이 잠자는 코인으로 가만히 있죠. 사토시 나카모토 물량도 털릴 수 있는 지면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500만 개의 BTC는요, 주소를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공개키가 노출된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의 대부분들은 거래소나 기관, 그리고 이제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도 활발하게 쓰는 주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 670만 개의 BTC는 리스크가 있고 나머지 2100만 개 빼기 670만 개 하면은 남아있는 대략적인 1500, 1400개의 BTC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콜드 월렛은 안전하다라고 무조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콜드 월렛 주소도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사용했으면 콜드 월렛도 해킹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최근에 국세청인 니모닉 콜드 월렛 니모닉 공개에서 그게 해킹당한 케이스가 나왔죠. 걔네도 콜드 월렛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도 주소가 노출이 되면은 물론 이제 이건 니모닉까지 노출됐으니까 암호를 해킹할 필요도 없죠. 해킹이 되어 있는 거니까 해킹이 실제로 일어났고 이제 콜드 월렛도 공개 주소가 노출이 되면은 그걸 역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똑같이 해킹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가 무조건 이제 오프라인이 당연히 유리한 부분은 있겠지만은 온오프라인을 따질 필요는 없고요. 주소에 새겨진 노출 흔적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점검을 다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취약한 코인들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가 많죠. 일단은 이제 동결 찬성파가 있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이 노출된 아까 전에 말씀드린 670만 개, 그 중에서도 이 170만 개는 아주 취약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해커가 수백만 거를 탈취해서 얘네 뭐 하겠습니까? 투매하겠죠. 바로 투매 때리면 비트코인 끝난다. 왜냐면 스트래티지 같은 데도 마진콜 나올 수도 있고 기한을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공지하자 이거죠. 공지해가지고 Q데이가 2029년이거든요. 빠르면 3년 뒤에요. 퀀텀 컴퓨터가 전부 다 해킹할 수 있는 최초 해킹이 시작되는 시간이 Q데이라고 불렀는데 사실 최초만 해킹되면 모든 알고리즘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맥시멈까지 해킹이 바로 가능합니다. 알고리즘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팅 파워는 더 하루하루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지를 해서 예를 들면 한 1, 2년의 기한을 주고 요때까지 니네가 안 옮기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월렛 업그레이드 같은 걸 옵션을 줘가지고 그런 걸 안 하면은 그 주소는 이제 영구 동결하자 이거죠. 이거는 사실 많은 유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할 거고요. 동결 반대파는 어찌됐던 간에 엄연히 개인 재산이 내가 동결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해킹에 대한 리스크는 감수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나는 그래도 초기 지갑을 쓰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단순하게 돈을 떠나서 사람들의 의견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코인을 한 개라도 의미로 무효화시키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불변성이 훼손된다라는 거죠. 불변성이 뭐예요? 탈중앙인데 중앙화가 통제가 되는 사태가 선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또 솔로몬이 나오죠. 코인베이스의 자문위원회가 나오는데 코인베이스 자문위원회의 결론은 소수의 전문가가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 합의에 맡겨라라고 본인의 의견을 결론을 내지 못하죠. 근데 이게 사실 전체 합의가 되기가 쉽지는 않죠. 다수결로 낸다 하더라도 그 요런 부분들 불변성을 훼손된다라는 논리를 깨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이에 따라서 만약에 진짜 Q-Day가 와서 170만 개가 하루아침에 시장가에 던져진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정말 2만 3만 달러도 바로 갈 수 있고 혹은 태초마을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어쨌든 시기는 Q-Day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문위가 그냥 단순하게 리서치해놓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제안을 또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요, 이 거버넌스 논쟁과는 별개로 기술적인 방어막은 또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 기술적인 방어막은 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블록당 코인 이동량을 한번 제한을 해보자. 그렇게 됐을 때 진짜 170만 개가 해킹된지를 알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이제 특정 주소에서 계속해서 물량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은 우리가 그때는 해킹된 거를 감지할 수 있고, 혹은 정 안 돼서 걔네가 물량이 계속 풀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장 투매를 단기적으로 팍 줄 수 있는 거는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리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내용으로는, 기술적인 내용으로는 BIP361인데 옛 서명 방식을 이제 단계적으로 차단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 내성의 영지식 증명. 영지식 증명이라는 것은 제로 날리지인데요. 이 제로 날리지는 키를 노출하지도 않고도 안전하게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고, 요거는 이제 이더리움 계열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면은 요건데, 이 영지식 증명에서 여기서 통과가 됐어요. 패스. 그럼 여기서는 이 통과된 데이터만 넘겨줍니다. 그럼 여기서 통과하느라 검증했던 수많은 데이터나 컴퓨팅 파워 이런 것들은 여기서 끝나는 거고, 여기서는 얘가 확실하게 통과된 거를 너가 검증자가 검증을 해줬구나 해서 요거를 바로 통과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기존 서명을 차단을 하고 영지식 증명으로 얘 완전 안전한 애야, 이런 거로 신고가 확실히 인증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은 이제 자유롭게 매매하든지 소유권을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홀딩을 하든지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양자로 공격했을 때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막아줄 수가. 세 번째로는 팩트, PACT. 이거는 코인 이동 없이도 미래의 양자 안전 주소를 온체인에다가 미리 약정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토시의 지갑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함부로 이제 건드릴 수 없는 오래된 코인을 지키는 데다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미리 약정을 걸지 않은 어떤 네트워크에 침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컷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에다가 약정에 대한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기능을 넣어주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코인베이스 자문위원회가 현실적인 안들을 제시해줬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어떤 특별하게 지금 현재 시장에다 큰 문제를 주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이 비트코인의 미래를 좀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도 Q-Day에 맞춰서 코인베이스의 권고는 이제 개발자의 입장이고 커뮤니티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내 자산을 잘 지켜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생존 주칙으로 보면은요, 주소 재사용을 금지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이라도 돈을 보낸 지갑 주소는 폐기하는 게 좋죠. 이런 것들도 사실 약간의 분산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 안 쓰는 거래소,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안전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안 썼던 인증된 콜드 월렛 이런 것들을 나눠 놓으면 좋겠죠. 나눠 놓은 상태에서 아주 일부는 아예 거기서 거래를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다 송금을 해보지 않아서 온라인상의 온체인 데이터가 노출되지 않고 지갑 주소가 노출되지 않게 세팅을 하는 거죠. 내 물량이 100%라고 한다면 꼭 콜드 월렛이라고 해서 어떤 하드웨어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잘 안 쓰고 있는 탑티어 중앙 거래소에다가 뿌려 놓고 가입을 하면 최초의 버진 월렛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주소가 노출되지 않을 수 있게 절반 이상은 통제를 하자라는 것,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최신 지갑 기술을 사용하면 좋은데, 지갑 새로 만들 때 최신 형식인 세그위트나 템루트 같은 형태의 기술이 반영된 주소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개키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미 상용화된 비트코인의 기술이기 때문에 템루트 업그레이드나
세그웨이트 업그레이드가 반영된 그 주소를 쓰면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시드금은 요거는 노출이 되면은 여러분들 지갑 이런 거 상관없이 너무 쉬워져요. 결국 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라서 이 시드 구문은 여러분들이 잘 사수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미래의 영지식 증명으로 내 코인임을 입증을 하려면 그때는 시드 구문으로, 이 시드 구문을 아는 사람은 안전하다. 다만 어떤 식으로 로그인했을 때 시드 구문을 모르면 아무리 뭘 해서 맞췄어도 너는 아니다.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드 구문을 통한 월렛도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해커들은요, Harvest Now, Decrypt Later라고 해가지고 미래 양주 컴퓨터로 풀려고 거래 데이터들을 지금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독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컴퓨팅 파워가 갖춰지면은 저걸 하려고. 그래서 그동안 내가 아무리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내가 비트코인을 진짜 모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칭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문가들의 내용을 총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요, 당장의 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그 리스크에 패닉스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하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양자 내성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집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런 전략들로 해칭을 잘 해 나가시면서 지갑 보안의 기본을 잘 지키신다면 Q-Day 아주 현명하게 잘 이겨낼 거라 보여집니다. 요게 워낙 큰 이슈들이 자꾸 되는데요. 그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이 정석대로만 대응을 해주면 됩니다. 또 추가적인 인베스팅 아이디어들은 제가 또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인베스팅도 또 트레이딩도 도움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만 깔끔하게 올려드리니까 텔레그램도 입장하셔서 더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